안녕하세요. 2월 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주식 잡설로 한번 찾아왔습니다. 좀 쉬고 싶었는데 주식 잡설을 한 지가 오래돼서 콘텐츠 면에서 한번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일 핫한 내용이죠. 트럼프 행정명령입니다. 트럼프 행정명령. 트럼프가 완전히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미국 최고 이것을 내세우면서 지금 현재 행정명령을 발효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 이게 도대체 얘가 원하는 위대한 미국의 시작인 건지 자만한 몰락의 시작인 건지 우리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주식 잡설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장난 반, 농담 반, 또 진담 반, 뭐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트럼프 같은 경우 도대체 예측이 안 되죠. 예측이 안 되는데 지금 트럼프로 인해서 전 세계가 뭐 조금 자국 이기주의 또 개인 이기주의 또 극우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트럼프 행정명령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제 트럼프 취임일 시행될 주요 행정명령 내용을 예상했던 겁니다. 이게 이 중에 보면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그렇죠? 그다음에 출생 시민권제도 폐기, 석유가스 시추 등 에너지 개발 허용,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기,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폐기, 이거야 그럴 수 있는데 각종 혜택 축소, 중국의 기존 추가 관세 플러스 10% 관세, 멕시코, 캐나다 20% 관세 부과, 폭동자 사면 검토, 들어만 봐도 그냥 대충 들어만 봐도 억소리가 나죠. 약간 정신 이상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이게 또 이런 내용들을 뻔히 알면서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퍼스트 아메리카를 표방하는 뽑았는데 이게 과연 퍼스트 아메리카가 될지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세계적으로 어쨌든 누구나 인정해주는 미국인데 이것을 꺾이는 어디 기초가 될지 이게 참 저는 오히려 지금 잘 나가는 부분을 이 트럼프로 인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칼은 칼집에 있을 때까지 무섭습니다. 그렇죠?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런 내용들을 그냥 엄포식으로만 얘기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쨌든지 간에 칼집에 있는 상태로 모두 다 무서워할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미국의 어쨌든 생산기지를 더 설립을 할 수도 있고 나머지 부분을 미국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양보를 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데 트럼프가 칼집에만 놓고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칼집이 아니라 칼을 꺼내드는 형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 아주 커다란 악재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명령 내용을 서명한 내용을 보죠. 실제로 취임날 한 내용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민 관련 부분에서 남북 국경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죠. 그리고 이주민 망명 심사 대기 시 멕시코 거주 규정을 했고요. 범죄 이력 이주민 무효화 정책을 행정명령을 실행했습니다. 통상 관련해서 보시면 국가경제 비상권한법을 통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고요. 멕시코, 캐나다 25%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충격적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보통 지금의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의 우방국이다, 우호국이다. 이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고 서로 간에 상생을 하는 게 원칙인데 느닷없이 중국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중국이 아니라 멕시코나 캐나다.
쉽게 말하면은 아메리카 대륙을 뭐 통째로 먹기 위한 전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 아주 큰 충격이죠. 근데 이 부분은 자칫 뭐 미국이 지금 최강대국이고 미국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만 봐도 러시아가 침공한 순간 우크라이나는 사라질 거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내가 우리 세계에서 아무리 강한 나라를 하더라도 어떠한 나라의 침략을 하거나 어떠한 그 무엇인가를 뺏기 위해서 뭐 이전처럼 뭐 아주 옛날의 시대처럼 그렇게 쉽게 뭐가 결정이 나고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서 패전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의 그 트럼프의 이런 정책들은 너무 일방적이고 또 너무 과신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역풍으로 다가왔을 때 미국이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고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지 또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는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미국의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게 시초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실내로 보면 지금 보시면 이게 미국 S&P 500입니다. S&P 500인데 2009년에 여기 보시는 대로 665.75죠. 지금 뭐 가격이 얼마입니까? 6,162예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10배가 뛰었습니다. 10배가. 10배. 이 지수예요, 지수. 이게 뭐 개별 종목이 아니고 지수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 상태로만 봐도 꺾일 여지가 생겼습니다. 꺾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오르니까. 주식회사는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최고예요, 가격이. 가격이 낮으면 이게 최고의 호재인 거고, 가격이 높으면 이게 최고의 악재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써 10배입니다. 10배면 중간중간에 이런 눌림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간을 통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최소한 하락이 아니더라도 이런 하락이 아니더라도 눌림은 강하게 나올 구간이 됐는데 이 구간에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집권을 하면서 행정명령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전 세계 국가들과의 마찰을 시작했죠. 그렇다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경제가 이렇게 대단히 잘 나가는 경제가 이제 꺾일 만한 어떠한 구실을 찾은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요번에 꺾임은 굉장히 강하고 깊을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해외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금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대처해 보는 것도 좋죠. 우리가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구간이 나올지, 그죠? 이런 구간이 나올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잘 나가던 주가가 떨어지는 어떠한 악재를 잉태를 하게 되는데 그 잉태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많이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이런 식으로 취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칼을 뽑은 이상 지금에 있는 이런 눌림보다 훨씬 더 강한 형태의 약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예요. 나스닥 지수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1017.75예요. 2008년에. 그죠? 여기서 지금 22,300입니다. 얘는 20배가 떴어요. 20배가. 20배가. 이 지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개별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 미국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이제 꺾일 때가 됐어요. 꺾일 때가 됐으면 지금 현재 그림을 잘 보세요. 그럼 다음 꺾이면 어떻겠습니까? 얘는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이라든가 해외 주식이 어쨌든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또 트럼프 초기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뭐 실질적인 정책에 의해서 마찰이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버틴다고 보면 이게 고도화되고 또 서로 이제 아주 이제 그 죽기 살기로 버티는 형태가 돼버리기 시작하면 아주 어려운 국면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현금화해서 들고 있다가 기회를 한번 큰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큰 기대가 하나의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기대 가치가 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동의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용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잡설이죠. 그냥 가볍게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각은 뭐 저와 여러 독자분들과 생각이 완전히 달릴 수도 있고 또 비슷할 수도 있고 한데 어찌됐든 관점에서만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또 여기 보시면 환경 부분에서는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고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에너지 및 인프라 조항 시행 및 관련 행정명령도 취소했습니다. 또 기타로 보면은 세계보건기구 탈퇴가 있었고요. 그렇죠? 출생 시민권을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파급을 볼 겁니다. 이게 출생 시민권 종료라는 게 미국이 강한 이유가요. 미국이 강한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이민자들로 인해서 또 값비싼 어쨌든 그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밑에 노동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민 노동자들. 근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뭐 이민 정책으로 탄압을 하고 또 출생 시민권 종료로 인해서 미국의 유입을 막는 거죠. 어쨌든 인구 유입을 막는 건데 지금 뭐 어쨌든 우리가 알다시피 뭐 기술이 발전해서 뭐 로봇이 자율적으로 해서 로봇이 뭐 인간을 대체하고 뭐하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국가가 움직이는 기본 동력은 인간입니다, 인간. 근데 이 인간을 무시하고 흐름을 바꾼다고 이게 어떤 일정 부분을 대체를 하고 하는 부분도 인간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거지. 그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난 아메리카 백인들만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 심각한 오산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모르면서 하든 뭐 알면서 하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두 번째 집권하는 때고 이제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나갈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동안 이후로 뭐 자기가 더 집권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눈치 안 보고 없는 엄청 강하게 나갈 건데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미국의 시스템이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이 세계가 보러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만약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세계와 극심한 갈등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대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민 관련 행정 내용이에요. 남부 국경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고요. 이주민 망명 심사 대기 시 멕시코 거주를 규정했고요. 범죄 이력 이주민 무효화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인권 침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민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죠? 그다음 폭력, 질병, 주거 불안정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커졌고요. 경제적 피해는 말도 할 수 없죠. 이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농업이라든가 서비스업에서 노동력을 거기서 충당을 했던 건데 이 미국이란 거대한 경제 주체가 움직여지려면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이들을 쫓아내면 기존에 있던 미국인들이 그것을 뭐 다시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임금 상승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경제를 발목을 잡는 아주 중대한 실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멕시코 정부와의 외교적 갈등, 미국의 이미지 손상, 이거는 뭐 이미 트럼프가 포기를 했죠. 이미지 손상 같은 게 필요 없는 거죠. 일단 트럼프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든지 다 잡아먹어서 미국이 최고로 만들면 그들을 모두 복종할 것이고 미국은 그 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들이 뭐 어떤 언론이라든가 그들의 내용 그들이 뭐 반항 이런 건 다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시는 대로 트럼프가 멕시코 장벽 난민 입국 금지를 밀어붙였고요. 장벽 건설 국가안보의 빅데이 행정명령 서명을 했고요. CIA의 비밀 감옥 부활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구국가 만들기 나섰는데 좀 이게 진짜 지금 2025년 이런 시대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다. 또 그것도 세계 1등 국가인 미국에서 이런다.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놀랍고 이게 이런 흐름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괜히 전 세계적으로 물들게 되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걸 실제로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전 개인적 상상 제 어, 개인적인 그 상식으로는 이해가 좀 많이 안 되긴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4년간 불법 이민 200만 명을 추방하겠다. 그죠? 국가장벽을 높이고. 호머는 오바마 때부터 강경파를 자처했고요.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의 격리를 추진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격리를 추진한답니다. 이게 근데 이런 머리의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들은 그냥 본인들 외에 나머지를 노예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노예. 그렇죠? 인간 대 인간이라면 이런 얘기를 말로 꺼낼 수가 있나요? 부모와 자녀를 격리를 한다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의 노예로 생각하고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지 간에 세계 경제를 이끈다 그러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트럼프가 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미국은 혹독한 경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일이 벌어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신호탄이 될 거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어쨌든 미국의 신호탄을 주려면 미국이 가장 지금 잘 되고 있고 선호되고 있는 경제죠. 경제를 망가뜨리는 아마 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보시면 출생시민권 제한위원 소송도 지금도 트럼프 폭풍 행정명령이 반발해서 이미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다각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그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는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는 이런 출생 시민권이죠. 요거에 대한 제한을 트럼프가 할 수 없다. 이런 위헌을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죠. 불법 체류자 관타나무에 수용하겠다. 이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취임 이튿날 이민자 관료 퇴출을 돌입했고요. 실제로 반발 회의에도 트럼프는 마이웨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귀다진 트럼프는 볼턴 경호 중단까지 시행을 했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긴 합니다. 놀라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경제나 사회적으로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우려를 품고 있죠. 트럼프 반이민 정책 역풍은 제일 큰 게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는 거죠. 농업 일부 수확 포기하고 제조업, 운송업 임금 올려도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전역에서 3D 업종을 중심으로 극심한 일손 부족을 겪고 경제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을 방문하고 사업가들은 트럼프에게 대량 추방의 경제적 재앙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쫓겨나는 대신에 이민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초당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를 안 듣겠죠. 안 들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더 높은 식품 가격에 대비하라고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식량 가격을 낮추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대선 공약에. 그렇지만 그의 정책은 확실히 반대가 될 수밖에 없죠. 노동자들 다 쫓았는데 어떻게 식량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죠? 또 관세를 올렸는데 어떻게 더 식량을 낮출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으로 할 수 있다. 또 모든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코스트를 지불하게 되면 다른 나라라든가 경쟁 국가에 그걸 부여하겠다. 이렇게 하는 정책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죠. 노동력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자들에 대한 급격한 대량 추방으로 농업과 서비스업 같은 부분에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직원의 54% 이상이 서류 미비자들인데 이들을 다 추방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없죠. 또 경제와 생활비가 라티게가 트럼프를 설득하게 된 중대인 이유인데 오히려 이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죠. 그래서 경제와 생활비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류 미비 이민자 가구가 연방 세금으로 468억 달러나 지출을 했고 지방 세금으로 293억 달러를 납부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메꿀 겁니까? 경제 빵꾸 난 거를. 또 경제학자들은 강제 추방으로 국내 총생산 GDP 2.6에서 6% 사이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농부 같은 경우는 농업 생산은 3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감소할 거로 아주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이제 어차피 대농이잖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기업형이기 때문에 회사 직원 중에 3분의 2가 거의 외국인입니다. 어쨌든 힘쓰고 뭐 하드런 일 하는 거를 어찌됐든 뭐 미국인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이민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당했던 이런 부분들의 타격으로 인해서 경제 자체의 마비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죠. 두 번째, 통상 관련 행정명령입니다. 국가경제비상권한법을 통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고요. 멕시코, 캐나다 및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본인들의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멕시코나 캐나다에 대해 지금 하는 행동을 보고 모든 나라들이 신의성실이죠. 쉽게 말을 하면 이 나라와 잘 지냈을 때 서로 간에 위인할 수 있고 또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배신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인식을 바꾼 계기가 될 것이고 또 다른 또 미국이 지금 당장 초반기니까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에 호응한 척 할 수는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미국이 언제든지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하면서 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 이미 체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세계 질서에서 상당히 소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것도 아니고 다른 경제적 역풍이 불 수밖에 없고요. 농업 같은 경우는 거의 마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신뢰는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실됩니다. 그래서 1등 국가 미국이 그냥 안 좋은 국가로 인식이 되겠죠. 예전에 소련이 어찌됐든 공산국가에서 1등 국가로 인정이 됐지만 그게 무너지면서 러시아 연방이 무너진 것처럼 똑같이 미국도 오히려 퍼스트 아메리카를 지금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부분이 깨지는 국면으로 어쨌든 악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보시면 동맹 콜롬비아에 첫 관세 폭탄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관세 본격이 시작됐고요. 불법인 추방 대립 콜롬비아의 즉각 25%, 일주일 내 50%로 인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실이죠. 구실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지금 콜롬비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캐나다에 매우 나쁜 학대국이라고 이례적으로 고강도로 비난을 하고 지금 어떻게든 지금 아메리카 대륙 자체를 하나의 미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리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5년도입니다. 2025년도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부 개척 시대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게 1등 국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 이상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관세 전쟁을 개막했고요. 글로벌 무역 질서가 대격변을 시작했죠.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초강력 관세를 강행했고요. 반도체, 철강, 석유까지 확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상한 경제 조치고요. 관세 강행 천명했죠. 트럼프 같은 경우.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이거에 대해서 굽히지 않겠다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강하게 하겠죠. 당연히 초반에 어쨌든 본인도 꺾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 관세 인상의 인플레 상승과 무역 마찰 우려가 증폭된다고 AP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 불법 이민, 마약 단속 등 온갖 구실을 붙여서 관세 폭탄 인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구글 같은 경우는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표기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사회가 트럼프라는 독재자로 인해서 이 부분을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감당을 못하고 있고 제도가 이거를 제어하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들, 대표 기업들이 여기 비율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 비율을 맞추면서 이런 형태로 간다 그러면 당장은 기업이나 트럼프나 이렇게 웃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세계인들은 다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인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믿었던 1등 기업, 1등 나라, 미국 믿을 수 있는 세계의 보안관이란 이미지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제 없어지면 본인들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바람보다 햇빛이 강하다 했습니다. 바람보다. 분명히 햇빛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세계에 진출하는 모습 또 세계의 보안관으로서의 활약하는 모습에 의해서 모든 세계인들은 여기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과 신뢰의 고리를 깼죠. 깨다 보면 이제는
바람의 정책을 취하는 겁니다. 그럼 바람으로 했을 때 모든 세계인들은 또 세계의 국가들은 오히려 옷을 더 꽉 쪄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소외되는 형태가 나올 것이고 미국 경제 붕괴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추구하는 하나의 아메리카, 포스트 아메리카, 최고의 아메리카 이 정책은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본인이 다 먹겠다고 하는 게 25년도 상상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가 관세 부과 명령에 서명한 후 반격했죠. 당연히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도 25% 전면 관세를 발표를 했고요. 1,5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멕시코 같은 경우도 플랜 B를 이행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관세 및 비관세 조치가 포함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세 번째입니다. 환경 관련 행정명령이에요. 파리 기후협약 탈퇴했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철회했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에너지 및 인프라 조항 시행 취소를 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뭐 기후 위기도 악화될 거고 경제적 손실도 될 거고 할 텐데 지금 본인이 가장 혜택을 받고 있고 또 본인한테 줄을 서고 있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한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지금 성장 산업으로 어쨌든 다 투자를 하던 거나 뭐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이 다 전면 스톱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어쨌든지 간에 그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에너지도 본인들이 채취를 하고 또 공장도 돌리고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은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 파키스탄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은 큰 대륙의 어떤 나라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쨌든 묶을 수 있었던 게 기후 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이 주도로 한 여러 가지 환경 협약이라든가 그런 기구들이 이거를 옥죄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풀어준 효과가 되는 거죠. 본인들의 그 소탄 대시를 위해서 이걸 풀어주면 이쪽 파이는 무궁무진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뭐 파이가 얼마 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쪽이 고립이 되고 이쪽이 어찌 커지는 역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한 미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행정명령이죠. 인류 의사당 폭동 가담자 전면 사퇴했고요. 사면했고요. 세계보건기구 탈퇴했고요. 출생시민권을 종료했습니다. 이게 뭐 가능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민주주의를 완전 포기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를 포기했다고 보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사회 갈등은 더 야기될 거고 또 대립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것을 주도하는 자가 국가의 원수라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참 우리나라도 그렇고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갈 경우에 국지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 전쟁 또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 그런데 우리라고 안 할 수 있냐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우려되고 심히 우려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치가 훼손되는 거고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도 그래서 큰 질병도 다시 한번 코로나 같은 큰 질병도 다시 한번 찾아올 수밖에 없고요. 또 사회적 분열인데 이건 실제로 사회적 분열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미국을 지탱하는 겁니다. 출생 시민권이라는 건. 그래서 미국의 어쨌든 이민자라든가 출생 시민권으로 인해서 지탱되는 1등 기업, 1등 국가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아주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타격을 가져올 겁니다. 다른 것보다 출생 시민권 종료라는 부분이 미국 전반적으로 어떠한 사회 경제적인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클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저는 이 잘 나가는 미국 경제가 그죠? 나스닥 기준으로 20배, 그죠? 20배, 나스닥 기준으로 20배, 다우 기준으로 10배.
지수입니다. 지수예요.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던 이 확장기로에 있던 상승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꺾어내리는 시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가 해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들을 만약에 시나리오를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현금화를 가급적 많이 하셔서 요 내려오는 구간을 자산 극대화의 기회, 일생일대의 기회가 한번 또 오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게 2025년인지 26년인지 27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행정 초기이기 때문에 또 트럼프 초기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또 모든 나라가 또 모든 경제가 눈치 보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눈치 보기 과정에서는 당연히 들락날락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빠질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한번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쵸? 테슬라도 100달러, 엔비디아도 100달러 가는 거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위기가 기회인 시장이 찾아올 걸로 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트럼프의 행정명령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식 잡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받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위대한 미국의 시작이라기보단 자만한 몰락의 시작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주식 잡설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